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한국어 학부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특강에서는 신입생, 편입생 학우님들을 위한 우리 한국어 학부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신입생, 편입생으로서 우리 학부에서 어떻게 수업을 듣고 또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의 목차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교 생활 안내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격증과 관련된 안내를 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교육 과정과 관련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 생활 안내입니다. 자, 먼저 학사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학사 일정을 모두 확인하셨을 거예요. 벌써 개강 9월 1일에 개강을 하였죠. 네, 그래서 개강은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1주차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고사가 8주차, 9주차에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강 철회 기간이 있습니다. 수강 철회 기간은 여러분들이 첫 1주차부터 8주차, 9주차까지 수업을 들으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계속 들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실 때는 수강 철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 철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강 철회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강하였던 그 교과목을 그 교과목에 대해서는 그 이수한 내용들이 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교과목을 끝까지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강 철회 기간 다음에 또 중요한 기말고사 기간이 있는데요. 기말고사 기간은 15주차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동계 계절학기가 이어집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우리가 수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수강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강 방법을 처음 이렇게 살펴보면 컴퓨터 특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등교를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걸어서 학교까지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 컴퓨터 앞으로 가셔서 컴퓨터를 켜시고 그리고 학교 주소,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주소로 오셔서 여러분의 학부는 어디예요? 한국어 학부죠. 한국어 학부로 오셔서 여러분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여러분이 등교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우리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위에 캠퍼스 라이프라는 이런 탭이 있어요. 이 캠퍼스 라이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CUFS, 여기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약자인데요. 여기에 길라잡이가 있어요. 이 길라잡이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들어가시고 컴퓨터 특강을 들어가신 다음에 이 컴퓨터 특강 그리고 컴퓨터 활용법 특강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수강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제공될 것입니다. 네, 모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그 수강과 관련하여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각 주차의 강의는 월요일 0시에 열린다. 다시 말해서 매 주차 월요일 0시, 밤이 되겠죠. 밤 0시에 그 주차의 내용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주차의 시작은 월요일 0시라는 것,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출석 인정 기간은 2주다. 다시 말해서 이제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월요일 1주차 월요일 0시부터 시작한 그 강의에 여러분들이 출석을 1주차에도 하고 2주차에도 하고 3주차에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랬을 때 1주차, 2주차까지 출석을 하신 분은 출석이 인정이 되지만 3주차부터 출석하신 분은 내용은 들으실 수 있지만 출석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있죠. 출석 인정기간 이후에도 이전 주차의 강의를 들을 수는 있지만 해당 주차에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우리 사이버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출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가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더 수학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어진 2주차 안에 그 주차의 수업을 이렇게 소화를 하시면서 한 강의 한 강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출석, 결석 이것이 여기 아래 있는 것처럼 학점과도 결부가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진정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차 그 주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소화를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별 출석 인정 기간을 다시 한번 표로 살펴보면요. 1주차는 그 9월 1일에 시작해서 2주차까지 가고요. 또 2주차는 9월 8일에 시작해서 3주차까지 가고요. 3주차는 9월 15일에 시작해서 4주차까지, 또 4주차는 9월 22일에 시작해서 5주차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주차가 있어요. 7주차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8주차부터는 뭐가 있어요? 바로 중간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중간고사. 그런데 7주차 내용까지가 보통은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주차 수업도 2주 동안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7주차 수업을 8주차에 들으신다면 중간고사 기간에 7주차 내용을 모른 채 시험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주차는 반드시 7주차에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도 마찬가지로 2주간 출석이 인정되고요. 그리고 13주차, 14주차, 15주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이제 14주차가 바로 기말고사가 시작되기 전 주차이죠. 그러니까 14주차의 강의 내용은 가능하면 14주차에 모두 소화를 하셔야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수강과 관련하여서 이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각 이제 교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내용에 관한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과제와 관련된 질문 등 여러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 교과목마다 이렇게 튜터 제도라고 해서 튜터분들이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운영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교과목의 운영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튜터분들이세요. 그래서 교과목과 관련하여서 뭐 교재 또는 과제 또는 평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때는 튜터분에게 이렇게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교과목 게시판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튜터분이 그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튜터분들에게 문의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이 한국어 학부는 이 튜터분들이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전임 강사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의사항이 있을 때 그 문의를 유선으로 만약에 하시면 그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일과 업무 중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연락에 바로 즉각적인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는 우리 튜터분에게 먼저 쪽지나 이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 튜터분들이 업무와 일과를 마치시고 쪽지와 이메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학우님들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목에서 유고 결석계, 유고 결시원을 내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만약에 회사에서 출장을 간다라고 하였을 때는 그 증빙 서류를 그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교과목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서 그것이 그 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고 결식의 유고 결시원 서류를 내시고요. 뭔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그 공문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그 교과목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목의 공지사항이 나오는데요. 교과목 공지사항은 반드시 수시로 자주자주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교과목이 언제 어떤 과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교과목과 관련된 그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목 내에 공지사항을 자주자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강의 계획서에 보면 주교재 강의로 강의 노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교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게 여러분 강의를 조금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자료들의 형태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교과목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부 Q&A와 여기 교과목 Q&A가 있어요. 이 Q&A는 같은 Q&A지만 학부 Q&A는 학교생활 전반에 관련된 어떤 학사 행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학부로 문의해 주시면 학부에서 이렇게 그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교과목과 관련된 내용은 학부에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목과 관련된 내용들은 교과목에 그 Q&A 게시판이 있죠. 거기를 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육실습 수강 신청은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먼 이야기죠.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그 이수를 하시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국어 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시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그 수강하시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수강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고 그 수강 자격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접속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컴퓨터로 그 인터넷을 또 기반으로 해서 사이버 강의를 주로 들으시는데요. 들으시다가 뭔가 컴퓨터상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학부나 교과목 튜터나 조교에게 연락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헬프데스크가 있어요. 학교에 그 헬프데스크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컴퓨터 관련하여서는 원격 접속을 하여서 그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반드시 그 헬프데스크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성적 장학금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한 학기를 잘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모든 평가가 끝난 후에 그 학년별로 그 성적 순으로 그 성적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그 좀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해당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자만 이 그 성적 장학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장학금은 연속 수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학기도 받고 2학기도 받고 하지는 않고요. 1학기 때 받으신 분은 2학기 때는 성적이 좋더라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내에 장학금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학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이수학점이 많은 분 그리고 전공 과목 이수학점이 많은 분 이런 순으로 그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졸업평가인데요. 네, 졸업평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졸업 시험과 그 졸업 논문 중에 택할 수가 있는데요. 졸업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영역 중에 4개 영역이 있습니다. 주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4개 영역, 이 지정된 교과목 중심의 종합 시험이고요. 그리고 졸업 논문은 보통 이렇게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권장하는 이 졸업 평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매 학기 초에 학부 공지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앞두고 나는 졸업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받을까라고 할 때는 그 학기에 학부 공지를 이렇게 자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학내 행사 및 학부 모임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학부에는 오프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 오후 시간대에 보통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보통 2시부터 6시 사이에 이렇게 오프라인 특강이 있고 이 오프라인 특강에 대해서는 매주 학부 공지를 통해서 일정 그리고 내용을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은 이제 우리 학부의 가온누리라는 그 학부의 공부 동아리고요. 그리고 너울가지라는 학부의 공부 동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여기는 없지만 신압으로라는 또 학부의 공부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하시면 우리 학부 생활을 하시는데 또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 모임이라고 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5명 이상 모여서 공부를 하신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또 학교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고 그 지역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에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과 해외 문화 탐방을 방학 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교육 실습을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우리 학부가 2008년부터 매해 추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여름방학에 다녀왔는데요. 올해는 태국에 있는 와타노 타이파얏 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다녀온 그 한국어 교육 실습의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함께 우리 살펴볼까요? Who knows how long I love you? You know I love you still. Will I wait a lonely lifetime? If you want me to, I will. For if I ever saw you, I didn't catch your name. But it doesn't really matter, 'cause I always feel the same.
네, 여러분 잘 보셨어요? 네, 그럼 나중에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학교 생활에 이어서 자격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격증은 먼저 우리 학부에서 공부를 하시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국어 기본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45학점의 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45학점은 국어 기본법에서 명시한 5개 영역별로 이수 학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여기에서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학교의 졸업 요건인데요. 우리 학교의 졸업 요건은 전공 필수 포함 전공 42학점을 취득하였을 때, 그리고 졸업평가를 통과하였을 때 우리 학교의 과정을 졸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45학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전공학점 42학점만을 취득하여서는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5학점을 이수하셔야 이 자격증까지 취득하면서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학점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이제 아까 영역별로 이수 학점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이 이제 주전공이나 복수 전공일 경우에 이때는 1영역 6학점, 2영역 6학점, 3영역 24학점, 가장 높은 학점이 배정되어 있죠. 또 4영역 6학점, 5영역 3학점 이렇게 해서 45학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45학점 중에 이 한국어 교육 실습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여러분들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이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 이것의 이제 목적을 살펴보면 우리 외국어 특성화 원격대학, 우리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이죠. 강점을 살려서 외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어 교육 능력을 겸비한 언어권별 전문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서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수료증입니다.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요. 먼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과정을 이수한 자, 그렇죠. 한국어 학부의 전공 과정을 이수한 자가 외국어 계열의 영어 학부, 중국어 학부, 일본어 학부, 스페인어 학부 중 한 전공을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에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총장 명의의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 자격을 보시면 졸업 평점이 3.0 이상이 되셔야 하고요. 그리고 언어권별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이 영어권 수료증은 한국어 전공 45학점에 영어 학부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 그리고 중국어권은 한국어 전공 45학점에 중국어 학부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 그리고 일본어권은 한국어 전공 45학점에 일본어 학부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 그리고 스페인어권은 한국어 전공 45학점에 스페인어 학부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글로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의 수료증, 자격 수료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학부, 한국어 학부의 교육 과정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졸업을 위한 입학 학년별 필수 이수 학점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번에 신입 또는 편입하신 여러분들 중에는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 2학년으로 들어오신 분,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학년별로 그 이수하셔야 할 이수 학점이 조금은 달라요. 그 이유는 이 전적대학 인정 학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전적대학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전적대학 인정 학점이 없고요. 2학년은 35학점을 인정합니다. 3학년은 70학점을 인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년별로 졸업을 하기 위한 필수 이수 학점이 1학년은 140학점, 2학년은 140학점에서 35학점을 뺀 105학점이 되겠죠? 네. 그리고 3학년은 140학점에서 70학점을 뺀 70학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년과 관계없이 공통적인 그런 학점이 있죠. 바로 뭐예요? 전공학점입니다. 전공학점. 그래서 전공학점은 1, 2, 3학년 모두 교원 자격증 취득을 희망을 하시면 45학점. 우리 학부에서 45학점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셔야 하고요. 그냥 학부 전공만 하시겠다. 자격증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42학점만 전공학점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양학점이 있어요. 이 교양학점은 1학년의 경우에 24학점, 2학년은 24학점, 3학년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유선택. 자유선택의 경우는 1학년은 74학점, 2학년은 39학점, 3학년은 28학점인데요. 이것은 그 전공학점을 학부 전공으로 들으셨을 42학점만 들으셨을 경우에 해당되고요. 45학점.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시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자유선택으로 71학점, 36학점, 25학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전적대학 인정 학점은 학점으로만 인정이 되지 교과목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5학점에 해당하는 이 교과목은 모두 들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이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 소개, 한국어 학부 교육과정, 교과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을 통해서 이 교육과정을 아마 살펴보셨을 거예요. 이번 학기는 이제 2학기였죠. 이제 2학기에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3학년 신입, 편입하신 분들이 주로 앞에 이렇게 구분해서 권장이라고 쓰여져 있는 교과목들이 있어요. 그것도 학년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서 가능하면 이렇게 권장이라고 써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유의하실 점 중에 하나는 우리 학부의 교육과정의 내용인데요. 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한국어의 그 어학 또는 문학과 같은 내용과 관련된 교과목이 있고요. 또 한국어의 내용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국어 어휘 형태론은 한국어의 어휘와 형태와 관련된 이론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을 먼저 공부를 하시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휘교육론 교과목을 들었을 때 이 어휘교육론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는 한국어 말소리에 대한 이론들이거든요. 그 이론들을 먼저 들으시면 뭘 할 때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한국어 발음 교육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강 신청을 하실 때 내용 교과목 먼저, 그리고 교수 학습이 주요한 교육론 교과목 나중에 이런 식으로 수강 신청을 해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 문법론 들으신 다음에 뭘 들으면 될까요? 문법 교육론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후에 수강 신청을 진행을 하시면 훨씬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이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수강 교과목 선택의 기준을 학년별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1학년 신입생입니다. 1학년 신입생 여러분은 전공 과목 중 1학년에 개설된 전공 권장 과목을 우선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졸업 전까지 필수 교양학점 24학점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내용이죠. 네. 그리고 전공과 교양 과목 외에 타학부 과목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타학부 수강 과목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학년 편입생 학우님들은 1, 2학년에 개설된 과목 중 전공 권장 과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교양 과목 이수 학점 수는 전적대학 학점 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전적대학 인정 학점 결과는 10월 초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홈페이지 마이 컵스 성적관리 학점 이수 현황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전적대학 학점이 어떻게 인정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3학년 편입생 학우님들은 1, 3학년 개설 과목 중 전공 권장 과목 우선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과목은 3학년과 저학년 과목 중 듣고 싶은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4학기 안에 교원 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학기에 3영역 교과목을 한 학기에 최소한 2과목 이상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학년에 편입한 학생, 학우님들은 졸업하실 때까지 이제 보통 그 2년을 잡는다고 하시면 4학기가 있죠. 그쵸? 4학기. 그러니까 졸업하실 때까지 4학기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3영역 교과목을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몇 학점 이수해야 하죠? 그렇죠. 24학점이죠. 24학점. 24학점. 그러면 4학기에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될까요? 그렇죠. 6학점이죠. 6학점. 그래서 4, 6, 24. 그래서 한 학기에 6학점씩은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그 필수 이수학점 24학점을 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편입생들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6학점은 2과목이니까 3영역 교과목을 최소 2과목 이상 한 학기에 수강해야 된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신편입생 숙지 사항인데요. 먼저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의사소통이. 거기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숙지사항입니다. 네, 비속어는 삼가 주시고요. 네, 그 다음 매주 적어도 3번은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학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 공지사항에서는 항상 마감 기일이 있는 내용이 많이 공지가 돼요. 그런데 마감 기일 지나서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 공지사항은 자주 들어오셔서 자주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학사 일정, 수강, 졸업, 학점, 시험, 장학금 등에 대한 내용은 그 학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실 때는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생활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 생활 OT의 컴퓨터 특강,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컴퓨터 특강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이 교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과목 게시판에, Q&A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튜터 선생님께 이제 문의를 하되, 튜터 선생님께 문의를 할 때는 튜터 선생님들이 대부분 대학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일과 시간에는
그 즉각적인 답변을 여러분들께 그 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튜터에게는 강의 계획서에 기재된 쪽지, 이메일로 먼저 연락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학점 계산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교육과정, 교과목 안내 이 부분을 참고하여서 이렇게 여러분의 학기별 그 전공 이수 학점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계산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였을 때는 그때는 네, 한국어 학부 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그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수 학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졸업 학점 또 전공 이수 학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 학부 연락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어 학부도 근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요. 9시부터 12시 오전, 그리고 1시부터 5시 오후 이렇게 근무 시간에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우리 학부에 있는 그 조교님들이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함께 우리 한국어 학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교과목을 수강을 하고 어떤 점을 또 유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죠? 네,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를 해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을 또 교과목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